종합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있으면 정부가 10개월 만에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의 경제 경제 은생 상태의 신화를 부여한 채 사실상의 국가 구도를 인정하고.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도 이런 시간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오늘까지 휴가였습니다. 휴가라서 좀 시간이 남아 도네요. 확실히 시간이 많으니까 영상 찍는데 부담이 없네요. 최근에 국채금리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거랑 대체 주식시장이랑 무슨 상관이길래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사실 경제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이런 연관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하고요. 시장 투매가 지속되나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예상보다 더 하락했죠. 저도 예상한 정도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휴가라서 시장을 안 봤습니다. 휴가면 좀 쉬어야죠. 주식시장 보는 것도 좀 피곤합니다. 계속 보고 있는다고 해서 뭐 제가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막 주식이 막 올라가면 저는 하루 종일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다 받아가지고 제가 그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죠? 그렇지가 않다. 시장은 내가 쳐다보고 있다고 바뀌고 양자역학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스탑로스 걸어놓은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결국엔 그 매도했어요. 매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시장에 좀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채에 대해서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뭔지 모르겠는데 국채든 뭐든 오르면 좋은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시장이 난리 부르스야?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경기가 회복되니까 금리가 오르는 건데 시장이 왜 떨어지냐고, 이 말이 되냐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사실 뭐 세상은 뭐 공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약간 철학적인 건데 저는 한 번도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세상은 불공평해도 무방합니다. 예, 세상은 그 누구도 공평하라고 정의해 준 적 없어요. 자, 장기 국채 금리 변동 이후 예전에 설명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시중금리가 40%로 가정을 해요. 그러면 그 10년 국채 수익률이 100만 원이면 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10년 국채의 수익률은 50%인 거죠. 그러면 이 국채는 150만 원짜리입니다. 시간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10년 국채에 대해서 기대 수익이 50만 원이고 가치가 150만 원이니까 120만 원을 팔아도 산 사람은 30만 원 이익이겠죠. 왜냐? 기대 수익이 총 합쳐서 150만 원인데 내가 120만 원에 사도 그 30만 원의 수익을 보잖아요. 그 10년 국채 수익률은 25%로 줄어듭니다. 자, 그럼 120만에 매도한 사람은 20만 원을 벌었죠. 100만 원 주고 샀는데 120만 원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자, 20만 원이랑 시간을 얻었습니다. 시간은 금이죠. 시간은 금이기 때문에 20만 원 플러스 알파를 얻었고 투자 수익률은 20%입니다. 시간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자, 국채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국채에 대한 수익률은 금리랑은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 금리로 한번 가볼게요. 시중금리가 40이잖아요. 근데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겠군이라는 생각을 하면 금리가 하락하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하락하는 거니까 그 국채를 120만 원 이상의 매수를 하고 싶어 하겠죠.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채 수익이 25%라도 훨씬 낫잖아요. 금리가 하락한다는 건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경기가 침체하고 있다는 거겠죠. 지금 현재 양적 완화 기조잖아요. 금리가 하락했잖아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양적 완화를 한다는 거예요. 국채 가격이 상승하겠죠. 국채 수익률은 하락합니다. 맞죠? 근데 지금 금리가 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금리 상승이죠. 그럼 자본 회수, 테이퍼링을 하는 거예요. 경기가 화랑이란 거겠죠. 금리를 올린다는 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보다 싸게 사고 싶겠죠.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그럼 국채 가격이 하락하겠죠. 국채 수익률은 상승하는 겁니다. 자, 국채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또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거 제가 몇 번 설명했는데 사실 설명 드릴 때마다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이 개념 자체가 이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금리랑 국채 금리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금융시장의 사고 흐름을 볼게요. 자,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요. 장기금리 중심으로 상승하겠죠. 단기가 뭐 워낙 왔다 갔다 하니까 3개월 같은 거는. 자, 국채 금리가 상승하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발생해요. 인플레이션 우려, 재화 가격이 폭등하죠. 인플레이션이니까. 예, 재화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럼 금리 인상을 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준금리를 상승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위험자산에 대한 비선호 현상이 발생합니다.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신흥국이랑 성장주가 위험자산이죠. 그럼 얘들이 비선호 상태로 바뀌겠죠. 그럼 매도가 일어난다. 자, 그러면 신흥국이 있기 때문에 신흥국의 자금이 회수가 된다라는 로직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단계는 여기에요.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죠. 가파르게. 자,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죠. 제약가격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가 여기고 여기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입니다. 여기서 수만 가지의 루트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걸 뽑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걸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지만 이걸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김치국 마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맞죠? 근데 돈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자, 그럼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미 연준이 얘기를 하겠죠. 결국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으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한국보다 이자를 더 주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죠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자가 1%고 미국에서 이자가 2%예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국이 더 튼튼해 보여요? 미국이 더 튼튼해 보여요? 미국은 1등 국가잖아요, GDP. 그러면 같은 이자율이더라도 한국보다 미국에 투자할 건데 미국의 이자가 더 높다고 하면 미국으로 가겠죠. 즉 미국이 경기가 좋아졌다고 금리를 올려버리면 전 세계 금융시장이 아비규환 상태가 됩니다. 신흥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 인상을 따라가야 해요.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이 미연준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 얘기할 때 아마 하는 사람들 잠도 안 자고 보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자고 있으면 그건 진짜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자, 위험자산보다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높으니까 매크로가 이동하는 겁니다. 추정하는 자금이 기계적으로 재편되겠죠. 위험자산보다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또는 미국이라는 선진국의 아주 안정적인 금융시장에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그 신흥국의 채권이나 주식을 팔고 선진국의 그 국채로 이동하겠죠.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럼 신흥국 지수랑 나스닥이랑 미국채 금리 관계를 볼게요. 한번 매핑을 해봤는데요. 자, 빨간색이 신흥국 지수입니다. MSCI 이머징 마켓이죠. 지금 한 2006년부터라고 할까요? 자, 이 정도로 하시죠. 자,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2005년부터 시작해서 신흥국 이머징 마켓 지수가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이머징 마켓은 오르지 않았어요.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국이 그나마 신고가도 역사적 신고가가 아니고 신고가 돌파를 했죠. 한국도 이제 3천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천 넘은 거죠. 이렇게 이머징 마켓이. 우리만 오른 게 아니에요. 전체 이머징 마켓이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3천을 넘은 게 한국이 잘나서가 아니고 신흥국 지수가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테이퍼링 기간 동안 금리가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그 테이퍼링 기간은 올라야 되는데 어차피 금리는 하방이었다. 계속 돈을 풀고 있고 미래에는 제로금리가 계속될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미국채가 떨어진다고 해서 신흥국이 뭐 하락하거나 그랬나요? 근데 이 약간 금리가 내려가면 위험자산의 선호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신흥국의 선호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진 않았다. 근데 이제 박스권을 돌파했죠. 금리는 역사적으로 바닥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신흥국은 16년 동안 박스였어요. 자, 그러면 이 스마트한 머니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금리가 바닥이고 위험자산이 선호되고 있는데 미국 주식은 계속 천장 뚫고 올라가고 있고, 미국에서는 잘 먹을 게 없겠구나. 제가 예전에 미국 시장 등 선진국 시장이 조정을 보이면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선진국 그 인덱스랑 그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를 비교해 보면 압니다. 예전에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신흥국에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계속. 우린 신흥국이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신흥국 지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자, 미 연준은 장기간 제로금리 유지를 시사했죠. 장기간으로 보자고요. 지금 단기간이야 수급으로 왔다 갔다 한다 치면 제로금리를 2023년까지 유지한다고 작년 말에 얘기했고 이번에도 변동 없었잖아요. 그러면 신흥국의 기회가 지속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은 국제 정세상 달러를 지속적으로 뿌려야 하는 약간 딜레마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디지털 화폐 달러 약간 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투자의 기준봉입니다. 오늘 보니까
요게 완성되다가 꼬꾸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그 지수를 보니까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약간 이렇게 됐던데 맞죠? 이렇게 됐는데 지금 3음봉, 4음봉, 5음봉이 발생했어요. 코스닥이 참 어이가 없죠. 뭐 코스닥이 죄진 것도 아니고 HLB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빠져버렸고 코스피도 오늘 지지선까지 와버렸습니다. 자, 여기서는 웬만하면 반등하겠죠. 예. 이렇게 꼬꾸라질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반등하겠죠. 웬만하면 지지선이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지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등 확률이 높다. 확률상 높다. 그러니까 높은 확률에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은 들어올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이음봉이 발생했고 윗꼬리가 발생했고 밑꼬리가 없습니다. 밑꼬리가 없기 때문에 내일 갭 하락을 해서 다시 상승 출발할 그 확률이 있겠죠. 밑꼬리가 있고 없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밑꼬리. 이게 밑꼬리잖아요. 여기가. 밑꼬리가 발생한 상황이랑 이렇게 밑꼬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랑은 천지 차이죠. 예. 시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매도세가 유지됐고 시장이 끝날 때까지 매도세가 유지됐다는 건 다른 그 선진국이나 글로벌의 그 프리마켓 선물 시장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거예요. 선물 시장이 좋았으면 얘도 올랐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금리 미국 그 프리마켓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밑꼬리가 없이 끝나버렸고요. 이거는 진짜 죽음입니다. 다음날 반대 매매가 나오겠죠. 내일 아침에 반대 매매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도 지금 약간 비중을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고 저는 뭐 오늘 좀 종가쯤에 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갭상승하는 케이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일부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밑꼬리가 달리면 굉장히 좋죠. 예, 근데 밑꼬리가 안 달렸다. 자, 코스닥 단기 바닥 형성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라인보다 훨씬 지나가 버렸어요. 당연히 저는 매수해야겠죠. 예. 저는 여기서 횡보하면 매수하지 않고 밑으로 이탈하면 산다고 했잖아요. 밑으로 이탈했어요. 이탈했을 때 샀습니다. 이 또 누구인가? 내일 시초가에 만약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 또는 그 시초가를 형성한 다음에 그걸 유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조금 더 매수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이거 여기서 자른 게 잘했죠. 예. 그냥 약수익으로 자르고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한 거죠. 안 그랬으면 지금 좀 타격이 컸을 겁니다. 타격이 컸을 거예요. 자, 투매 반대매 발생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시 상승합니다. 예. 아직은 하락 이유가 불충분해요. 저 금리 인상한다고? 아까 저 앞에 그 로직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아니면 그거 외에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걸 뭐 만약에 눈을 감고 이 누구인가 이러면서 막 이유를 막 빵상처럼 막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가능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정상입니다. 자, 리플 비트코인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제 폭락할 때 매수했어요. 역시 폭락이 한번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예,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왔어요. 자, 오늘 시젠이 스탑로스 걸려서 나갔습니다. 예, 리타이어 됐어요. 예, 그냥 손해 처리했고 지금 1승 1패죠. 짜증나네요. 줌인터넷 추가 매수한 거 뒤에 말씀드리고요. 한국 FMB 추가 매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 추가 매수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을 종가쯤에 매수했습니다. 요렇게 변동이 있었어요. 자, 줌인터넷인데요. 여러분들 줌인터넷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확실한 거는요. 제가 막 오르고 있다고 해서 얘기하고 막 하락하고 있다고 해서 얘기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닙니다. 약간 그런 음모론을 펼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러면 이때까지 막 오르던 종목들 얘기 안 했던 건 다 뭡니까? 예, 제가 뭐 오른다고 뭐 자랑한다고 남는 것도 없고 제가 오르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 그 줌인터넷은 이때 단기 트레이딩 했던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씩 매수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는 제가 매수를 못했어요. 제가 여기서 기다렸는데 안 왔습니다. 확실히 지지선을 지켜주는 걸 보고 얘는 상승하겠구나 했는데 오늘 뭐 갑자기 아무런 이슈도 없는데 이 보세요. 제가 급등하는 종목은 하락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또 하락한 다음에 쭉 올라가 버립니다. 그 제가 작전 세력이 그 급등시키는 그 방법이라고 올린 영상이 있어요. 예. 그 최근에 좀 조명받고 있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작전주에 관심이 많나 봅니다,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어이없는 급등을 하다가 쭉 하락해 버린 거죠. 제가 여기서 매수했어요. 야, 근데 참 진짜 이게 뭐요? 여기서 왜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던질 거면 뭐 여기서 던지던가 여기서 던져야 되는데 여기서 왜 던지는 거죠? 예. 그래도 뭐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제가 와가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서 좀 추가 매수를 했고요. 예,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줌인터넷은 여기서 매수했고
만약에 유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할 거지 그 외에는 매수하지 않을 겁니다. 전고점 돌파할 땐 다시 생각해 보겠죠. 자, 갑자기 거래량이 발생했다. 주민터넷은 제가 인공지능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AI 관련주인데 주식 MTS 관련주로 포함이 됐습니다. 자, 이 기사예요. 2020년 9월 28일입니다. 제가 매수하고 말씀드렸으면 그건 또 투자로 종용하는 거니까 제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했는데 지나간 다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군데 매수하면서 로빈후드 겨냥 주민터넷 세상에 없던 MTS를 개발한다 라는 기사가 떴었어요. 주민터넷이 KB증권과 손잡고 로빈후드 같은 걸 만든다는 거예요. 최근에 뭐 토스증권 얘기 나오고 있죠. 나중에 토스증권 관련 막 테마주 막 난리 칠 거예요. 그거를 그냥 예측을 하고 조금씩 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젝트 바닐라는 내년 2월 출시를 목표로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2월 출시예요. 지금 2월입니다. 2월. 미증시 선물이 하락 중입니다. 약 1% 정도 하락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약간 반등해 준 것 같던데. 증시 주변 자금이 아직 131조입니다. 코스피 200 선물이 콘텐고로 바뀌었어요. 이거 확인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계속 백오데이션 상태였습니다. 백오데이션은 역조 시장이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지금 가치보다 싼 겁니다. 백오데이션. 그러니까 현선물 차익 트레이딩으로 외국인 기관이 계속 재미를 보고 있었죠. 맞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면 훨씬 더 이익이잖아요. 비싼 걸 팔고 싼 걸 샀으니까. 근데 지금 베이시스가 0.19로 올라갔습니다. 정상 시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정말 현물을 얼마나 팔아제껴서 떨어뜨렸으면 베이시스가 플러스 상태가 됐습니다. 공매도가 금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얘들은 베이시스 가지고 공매도로 놀이했어요. 공매도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매도를 엄청 쳐놓고 선물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다시 공매도 상환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공짜 수익을 계속 먹고 있었는데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계속 백오데이션, 역조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도 콘텐고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래 가치가 더 비싸졌어요. 증시 주변 자금 소진 전까지는 시장 상승으로 전망합니다. 좋다고 얘기할 때보다는 다들 중내 산해할 때가 살 때입니다. 제가 코로나 폭락 때도 말씀드렸죠. 지금 3천 깨지고 망한해 중내 산해할 때가 결국에는 바닥입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더 떨어지면 별 수 없지만 그럼 또 그 바닥을 잡고 추가 매수를 해야겠지만 뭐 그것 또한 또 지나가리라입니다. 3천 깨질 때 저는 약간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작정했구나 사람들. 자, 외신입니다. 또 애기가 와서 입으로 똑똑거리고 있습니다. 아, 갈등 때리네. 예. 외신입니다. 자, 파월 씨가 얘기했답니다. 예. 경제가 여전히 페드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푸시백,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약간 좀 완화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 수장도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일 프라이스가 드랍했다. 오늘 또 그 백지 잘 올라가던 또 원유 레버리지가 떨어지더라고요. 여기서 상승이 좀 더 나왔으면 절반 정도로 매도했을 건데 놔뒀습니다. 그래서 크루드 스탁이 약간 오일을 드랍시키고 있다는 건데 오늘 그 원유 재고량 발표되죠. 그 뒤에 또 움직일 것 같습니다. 현다이 모터라는 기업이 배터리를 교체한답니다. 배터리 시스템을 리콜한다는 거죠. 지금 화재 우려가 있는 그 82,000대를 리콜한다라는 겁니다. 칩메이커들이 드라우트 히트라고 가뭄인데요. 저 이거 긴가민가 했어요. 지금 가뭄이 있나요? 이게 반도체는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주문하고 있다. 예, 최악을 대비해서. 자, 물 관련주가 있나요? 예. 골드가 올라가고 있다. 예. 달러가 약해지고 있어서 골드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내신입니다. 금리 불안 홍콩발 세금 이슈, 산재한 악재 3천선 내중 코스피라는 겁니다. 나쁜 소식이 많이 뜰 때가 바닥입니다. 예. 홍콩발 세금 이슈가 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나요? 네, 관계없으면 좀 있으면 저기 아프리카발 뭐 가뭄이 한국 증시의 하락을 이끌었다 이런 대단한 기사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우주에 뭐 별자리가 해성 충돌을 일으키는 걸 보니까 코스피가 하락할 것 같다 뭐 이런 토테미즘까지 성행할 거예요. 건강한 조정 대려 다행. 캐시우드 마법의 비트코인 반등세. 캐시우드 CEO가 비트코인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랍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다만 그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전 답을 알 것 같은데. 예, 답을 알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예,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자기가 사고 싶은 애인데 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진짜 바보죠. 예. 자기 말이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비트코인은 5달러를 주고도 사지 않겠다라고 요런 인도 워런 버핏 이런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기사인데요. 인도의 워런 버핏이래요. 이 기사 제목만 봐도 알겠지만 이분의 이름이 있어요. 준준왈라. 예, 준준왈라. 라케시 준준왈라. 이분은 인도에서 브라만이 아닌가 봅니다. 이름이. 아무튼 5달러에도 안 산다고 합니다. 내 생에 비트코인을 사지 않겠다. 이래놓고 내일 기사에 리플 샀다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비트코인 안 산다고 했지 뭐 리플 안 산다고 했어요? 뭐 이러면서 네, 단기적으로는 증시 조정 요인 성장주보단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주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나 봅니다. 증권가가. 금리 상승이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람들 갑론을박 해봐야 영향 없습니다. 예, 그냥 진짜 예전에 아테네에서도 아테네 신전에서 막 철학자들끼리 모여서 막 왈가왈부하다 결국엔 그리스 망했죠. 예, 그런 거죠. 이변 없던 파월 발언, 금리 완만한 상승세 지속 전망이다. 자, GDP 좋게 나왔네요. QOQ. CB 소비자 신뢰 지수도 좋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연방준비제도 의장 파월의 증언이 있죠. 원유 재고가 발표됩니다. 중요하겠죠. 자, H1B 허위 공시 의혹 증선이가 연기됐더라고요. 3월 10일로 연기됐답니다. 왜 연기했죠, 이거? 진짜 전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연기될 가능성은 전 없다고 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이걸 왜 연기합니까, 대체? 그럼 일을 안 하는 거잖아, 이 사람들이. 아무튼 연기됐습니다. 예, 연기됐고, 내일은 국고채 발행 계획. 국고채 엄청나게 발행하겠죠, 지금. 돈을 완전 그냥 쌍끌이로 풀고 있잖아요. 국고채 엄청 발행하고, 세금 엄청 올려서, 우리 현자 여러분들 비롯해서, 이 주식시장에 투자할 정도면 굉장히 먹고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의 세금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낼 걸 대비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야 된다. 지금 선물 마켓이 끝났나 봅니다. 알람이 오네요. 자, 3월 10일이 HLB 증선입니다. 네, 불공정 거래 안건에 대해 논의하겠죠. 하, 4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6시네요. 이게 2시간 정도 걸리네요. 빠르게 해도. 오늘 안건은 좀 그래도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정리를 해야지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제가 술 마시면서 말씀드리면 준비 안 하고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사도 안 하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데이터가 충분해야 됩니다. 충분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게 이런 영상에서 하는 거고, 그냥 친구끼리 술 마시면서 썰 푸는 거는 제가 그 자리에서 조사하면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 말씀드리면 되는데, 저는 그런 게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아지겠죠. 자, 지금 코스피가 3천을 깼습니다. 2% 가까이 떨어졌어요. 이 정도면 개폭락입니다. 개폭락. 코스닥이 3% 떨어졌어요. 완전 개폭락. 진짜 개폭락. 개폭락을 했는데,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밑꼬리를 달고 백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 외국인이 올라가는 것처럼 했어요. 자, 이 알량한 움직임을 좀 보세요. 외국인들이 무슨 뭐 신내림을 받았는지 여기서부터 지속 매도하다가 막판에 하락하는 대로 샀어요. 자, 그러면 이 보세요. 외국인이 사는데도 안 올라갔잖아요. 네, 그럼 얘들은 어떻게 샀다? 밑에 엄청나게 받쳐놓은 거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오늘 좀 시간 좀 쓸게요. 30분 안 넘기면서. 왜냐면 제가 지금 건강하잖아요. 오늘 휴가였기 때문에. 자, 이게 현재호가예요. 현재호가. 현재. 내가 이 펜을 사든가 해야지. 자, 현재호가인데, 자, 위에서 이렇게 시장가로 살 수도 있겠지만, 얘들이 이 10단호가 밑에 이 정도에 이만큼 걸어놓는 거예요. 이만큼 막 걸어놓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그래 놓고 여기서부터 막 시장가로 던져요. 그럼 개미들이 와서 오오오오 줍줍 이러고 있겠죠. 그러다가 이 줍줍의 세력이 다 없어져 갑니다. 왜냐면 돈은 무한대가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줍줍 하고 있죠. 하다가 여기서 줍줍 하다가 이제 총알이 다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살 여력이 없는 겁니다.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 떨어져요. 바닥 없이 떨어지다가 얘들이 계속 던지는, 여기서부터는 계속 사지는 겁니다. 또 그 개인 투자자의 공포 물량이 또 떨어지겠죠. 여기 사내들이 여기 손절하겠죠. 거기다가 2시쯤에 반대 매매가 또 발생합니다. 이거는 그 시초가에 발생하는 반대 매매가 다른 거예요. 스탁 롯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기서부터 툭 떨어지는 거 애들 훅 받은 겁니다. 진짜 외국인이 진짜 좀 그래요. 아무튼 오늘 시장 그렇게 흘러갔고, 상승하는 종목수를 보시면 오늘은 처참했다. 이거 없는데 0인데 처참했다 진짜.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했다. 저도 포트에 5종목 정도 말고는 6종목 말고는 다 하락입니다. 하락. 거기다가 지금 SK 바이오팜도 뭐 블락딜 한다고 떴죠. 이거 오늘 추가하면서 안 했어요.
진짜 열받네. 진짜 SK바이오파 생각하니까 열받네요. 예, 일단 블락딜을 했어요. 뭐 투자금 회수네 뭐 이런 소리 하던데 당분간은 주가가 안 좋겠죠. 예, 오늘 바로 추가 매수하면 안 됩니다. SK바이오팜은 좀 한동안 놔둘 거예요. 어차피 장기로 본 거라서 관계는 없지만 기분은 나쁘다. 예, 기분은 나쁘다. 예, 최대한 많이 하락하길 바랍니다. 예, 최대한 많이 하락했으면 좋겠습니다. SK바이오팜. 자, 그렇고 예, 투자 예탁금 살짝 줄었고 그 정도네요. 3천 당연히 다시 올라가겠죠. 이제 3천은 기본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3천을 깰 수 있을까가 불과 몇 달 전인데 이제 3천은 뭔가 기본처럼 됐어요. 사람들한테. 이게 힘입니다. 3천 넘기고 올라가면 사람들이 야 고점이다 안 사. 고점이다 안 사 이랬는데 3천 조금 깼다고 굉장히 살만한 지점으로 보이잖아요. 이런 거에 약간 좀 눈속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 기관은 지수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자신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겁니다. 미증시는 많이 복구해줬네요. 1% 가까이 떨어지고 있더니. MSF 펀드 지수는 어제 약간 강보합이었는데 떨어졌죠. 얘가 약간 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채 3개월물이 엄청난 매도가 들어오고 있네요. 예, 지금 팔고 이제 위험 자산으로 가겠다. 단기적으로. 파월 의장의 얘기가 통했겠죠. 원달러는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유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잔고량이 발표되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고요. 요즘에는 뭐 댓글에 이상한 분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 분들 보면. 항상 비아냥거리시는 분들도 있고 응원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제가 뭐 무슨 신경을 쓰겠습니까? 예, 그분들이야 뭐 생각도 별로 안 하고 댓글을 다시는 거고 저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고 댓글을 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분위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만의 가치관, 본인만의 방향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뇌동매매만 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내일 시장도 화이팅입니다.